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13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극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배우 역할도 중요하고 또 연극이 무엇인가 등등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때 이렇게 수업을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같이 공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제 공연 때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남천 소극장 7시 반 수요일 6월 17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7시 반에 하고 아마 토요일은 4시에 하고 7시 반 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와서 참관하시길 바라고 참관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점이 뭐 어느 정도는 마이너스 점수는 주지는 않겠지만 추가 점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공연도 하지 않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쯤 와서 연극이 무엇인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 전화번호는 010-5536-2358입니다. 꼭 와서 봐주십시오. 4세계 단막극입니다. 4개 단막극이 진행되고 개인당 10,000원입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미리서 예약하셔도 됩니다. 남천 소극장 전화번호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많은 정도 여러분들 함께 저와 함께 좀 들을 이어서 우리 연극의 발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럼 배우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연극 실상의 블로킹과 디테일을 종합하면 목적 연기, 즉 그 사람 인생 연기 본들이 비쳐 보이는 것입니다. 배우들 연기를 이끌어내려고 실험을 하다 보면 그의 실생활과 살아온 역사는 다 몰라도 그의 결핍, 상처와 트라우마는 즉시 느낄 수 있습니다. 결핍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연민의 정이 사람과의 관계를 끈끈이 결속시켜 창조 작업을 튼튼하게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연구로 만나는 사람 관계는 사회생활에서 취하고 있는 인간관계보다 더 열려야 하고 더 솔직해져야 하고 더 끈끈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의식, 무의식까지도 교류할 수 있는 진정한 작업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락 같은 내용, 같은 감정으로 묶여있는 연기 단위를 비트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 비트는 호흡과 느낌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 보통은 끝으로 갈수록 상승되어 변화해서 다른 비트로 갑니다. 긴장, 이간, 밀고 당기고 연계는 한 사람이 주도적이 되면 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다시 반대가 되었다가 서로 주도적이 되면 싸우면 서로 주도적이 되고 싸우면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은 긴장과 유연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항상 배우는 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사도 공격적으로 던지는 것이 있고 없는 대사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극은 밀고 당기고 주고받고 하는 긴장과 이완의 그래프를 그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이 연속되는 게 어떤 연극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걸음걸이는 무대에서 어느 쪽을 향해 갑니다. 간다는 것은 거기로 가게 만드는 어떤 힘에 의해서입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당기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멀어집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양극과 양극이 만나면 서로 튕기듯이 무대에서 걷는 것을 보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멋지게 서려고 힘이 잔뜩 들어가 뻐등뻐등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무대에선 몸의 어느 한쪽이라도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위치 변동을 하기 위해 걸을 때는 먼저 필요한 위치로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걷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약한 처리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연기에 대해서, 배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당신은 작가 이전에 독자입니다라고 J.D. 셀린저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배우는 배우기 이전에 일단 관객입니다. 극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극장에 자꾸 가고 싶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건 또 다른 거네요. 어쩐 신체 동작에서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관객 한 명 한 명의 폐부를 찔러 의자에 앉아 있게 만드는 그런 순간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런 순간은 어느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품은 관객, 연기자, 연출자와 무대 기술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할 일은 마술적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는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어떤 연기에는 한순간의 마술이 아닙니다.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그 습관이 어쨌든 연기할 때 하나의 어,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보다 배우 역할을 극 속에 몰입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에 자신을 놓아두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절한 상황 속에 배우 자신을 집어넣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기가 깨닫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 연습하면 배우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자기의 진정한 역할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명료하게 알고 있다 해도 연기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기를 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배우는 강하고 명료하며 울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갖기 위해서는 몇 년에 걸친 훈련과 매일 목소리 연습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요구되는 연기는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신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기나 화술 그 수많은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신체상의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그 한계 내에서 강하고 유연하며 우아한 신체를 만들려면 신체 움직임에 대한 연구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인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의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대에 섰을 때 그는 만족스럽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대에 나갈 준비를 갖추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극이 무대에서 펼쳐질 때 배우가 보다 자유롭게 극 속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배우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목록을 만들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철저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다소 엄격한 작업 철학을 갖고 있으면 매 순간이 연기자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대본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 몸과 마음을 집중시키는 능력, 목소리 훈련 같이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야 합니다. 배우는 재능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재능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설사 재능이 있더라 해도 그것은 배우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연기에 필요한 유일한 재능은 연기하는 재능뿐입니다. 그래서 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연기에 자신이 더욱더 훈련을 하고 습관화돼야 될 겁니다. 배우가 자신이 나오는 장면에 맞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연기의 성공이나 실패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기가 나오는 장면 하나하나에 더 주의를 쏟아야 합니다.
한번 몸에 익힌 연기술은 배우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배우는 그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에는 상식, 용기, 그리고 엄청난 의지가 요구됩니다. 주어진 배역이 무엇이든 간에 단순하게 연기하려는 상식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이상적인 연기에 집착하는 의지가 요구됩니다. 우리 존재의 진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극장이 있고 극장을 떠나는 관객은 기본적인 인간적 가치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사사받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서 관객은 자신의 내배도 배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배우의 이 강철 같은 의지는 어떤 대단히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아니라 배우 자신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가치로서 이것이 바로 배우로 하여금 연기하게 하는 힘입니다. 연기술이란 어떤 연기를 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목공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필요한 연장이 무엇이고 또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목공 의자를 아니면 책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연장의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이런 것들 역시 연기라는 것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재료를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리가 좀 선언이 부족하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거 좀 아파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좀 구부리기가 힘드네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배우도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고 연기를 위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연기술입니다. 연기는 가상의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연기는 크게 액션과 순간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액션은 무대에서 움직임은 흔히 극의 목적으로 언급되는 그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체적 과정이고 순간은 장면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훌륭한 극의 매 순간은 바로 앞의 순간에서 벌어진 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하나의 특정한 목표를 연기하기 위해 무대의 다른 배우들과 진실하게 만나는 배우는 주어진 특정 상황에 집착하면서도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즉흥 연기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하고 실습을 통해서 그렇게 습관화됐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바로 즉흥적으로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이란 작가나 연출자가 배우에게 요구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방언, 의상, 스펙타클처럼 극적 장소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어떤 순간에 울거나 서해지는 것처럼 연출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진 상황이 되고 배우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배우가 해야 할 준비 작업을 어떻게 연기할지를 파악하기 위해 원고를 검토하는 일도 필요할 겁니다. 즉흥 연기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순간순간 충동적으로 선택하는 행위이고 이런 선택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기란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배우는 항상 무대에서 할 어떤 특정한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즉각 연기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적 액션이 배우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액션은 신체를 활용해서 하나의 특정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기자는 이 몸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신체적 액션은 배우가 무대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기 때문에 연기술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액션이란
장기간의 노력이 들어갈 때에만 개발될 수 있는 귀중한 기술입니다. 액션은 신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하기에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고, 셋째, 구체적이어야 하고, 넷째, 상대 배우의 액션과 연결되어야 하고, 다섯째,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며, 여섯째, 어떤 신체적, 감정적 상태를 전제해서도 안 되고, 일곱째, 조직적이어서도 안 되며, 여덟째, 끝마무리가 잘 돼야 하고, 아홉 번째는 극작가의 의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배우는 어떤 순간에도 액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액션은 배우가 무대에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하기에 재미있어야 한다는 말은 배우 자신이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배우 스스로 진정으로 재미있게 느끼는 액션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어는 무대에서 제일 중요한 도구입니다. 언어가 생생하고 활기 있고 강력할수록 배우의 액션은 보다 흥미진진한 것이 될 것이고 무대에 더 큰 생명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게 정보를 주게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친구가 비밀을 털어놓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을 겁니다. 배우로 하여금 액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우만이 압니다. 배우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이 배우의 연기 방식입니다. 배우가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또 의지가 강하다면 그 모습이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목표는 상대 배우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 배우를 보면서 배우는 자신이 가장 훌륭한 액션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액션은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메시지 전달은 상대 배우와 아무런 관련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메시지를 전달해 버리고 나면 그 다음 액션을 하기도 재미없고 관객이 보기에도 지루할 겁니다. 배우는 액션을 하면서 실수할 것도 있지만 메시지 전달은 실수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액션은 배우에게나 상대 배우에게나 어떤 신체적, 감정적 상태를 미리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배우는 배고픔, 분노, 슬픔, 취한 상태 같은 신체적, 감정적 상태를 인위적으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배우가 어떤 장면을 연기하기 전이나 연기하는 동안에 특정한 신체적, 감정적 상태를 미리 전제해 놓았을 때는 실제로 그 상태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가 어떤 상태에 몰입하려고 애쓴다면 배우는 액션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상태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데만 온 정신을 쏟을 것입니다. 상대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분한 친구를 진정시킨다는 것은 상대 배우가 흥분하지 않으면 연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표현이 상대 배우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더 좋은 선택입니다. 액션은 조작돼서는 안 됩니다. 조작된 액션이란 배우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상대 배우가 내도록 이에 선택하는 액션입니다. 이런 종류의 액션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지만 너의 액션은 내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태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작된 액션은 상대 배우가 처한 상황에 진실하게 반응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방식으로 액션을 갑니다. 액션은 끝 마무리가 잘 돼야 된다는 말도 있었죠. 배우가 액션을 잘 해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배우는 무대에서 항상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액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연극이 무엇이고 배우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는 장면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